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재항이라고 합니다. 큰 제목을 소통과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소통하는 데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세대가 우리가 밀레니얼이나 G세대라고 하는 대충 한 1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는 제목을 대한민국 양궁의 미래를 위한 밀레니얼 G세대 읽기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인데 하바스 코리아라는 그 광고회사의 전략 쪽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로 삼성, 현대차 일을 많이 하면서 현대차 일을 하면서 양궁협회와도 약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제일 밑에 저희 이제 대학네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대학네일이라는 그 20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바스 코리아라는 데는 광고 회사인데 거기에서는 전략 부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보면은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30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진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또 대학내일 같은 데는 이런 20대의 트렌드, 20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게 유행하고 있고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 가장 이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연구기관도 있고, 그거에 관한 잡지나 아니면은 온라인 잡지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 특히 또 이제 밀레니얼 세대, G세대라고 하는 데들, 이 친구들의 이런 행태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책도 써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저같이, 저는 앞으로의 나이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한 40대 이상이 어떤 식으로 10대, 20대, 30대 초반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집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10만 명이 넘는 집단 중에서 20대가 압도적인 집단. 혹시 얘기를 제대로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면 군대에서 보는 미디어, 많은 친구들이 보는 데가 국방TV라는 것도 있고, 신문으로는 국방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일보라는 데에 올해 초부터 매주 MZ세대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연재를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재를 하는데 한번 며칠 전은 아니고 이제 한번 제가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크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나로서기라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로서기. 나로서기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40대 이상 분들은 그거 무슨 시 하나 있지 않아? 하는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로서기 할 때. 바로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홀로서기는 1987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나온 시고, 같은 시 그 제목으로 해서 책까지 나왔는데, 그 1987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 그거를 했더니 이 대학내일의 친구들이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을 막 달았어요. 홀로서기라는 서정윤 시인의 책, 그 시를 쭉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하면서 쭉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소주도 마시고 했는데 하고, 한 친구가 자기가 고1 때 나온 시 이런 거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대학내일 친구가 제가 처음 본 시인데 자기가 2살 때 나온 시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1985년생이 되는 거죠. 근데 1985년생인데 이 친구가 대학내일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5년생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보다도 훨씬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궁협회에 오면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양궁과의 인연, 그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과의 아니면은 아시안 게임 같은 큰 스포츠 대회와의 인연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올림픽, 아시안 게임 관련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사진, 사건들이 탁 떠올랐습니다. 맨 첫 번째는 레슬링 양정모라고 써 있고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 그때의 라디오 중계로 따는 중계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여름방학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골드스타라는 게 아주 크게 화면에 보이는데 1986년도 서울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종합국제대회 86 아시안 게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저한테 칵 박힌 거는 제가 저 때는 아니고 그 이후에 삼성을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86년도 전광판에 골드스타한테 전광판 광고를 뺏긴 거. 저게 아주 삼성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10년 후에 보충이 되는 장면이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건희 회장이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IOC 위원으로 선출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애틀란타 올림픽이 최초로 올림픽에서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에 한국 기업이 스포츠 마케팅 전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저도 저 현장에 있었기에 96년도 그러니까 76년도 몬트리올, 86년도 아시안 게임,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오노의 이런 제스처가 나오면서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뺏겼다고 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현장에도 바로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탁 남는 저 때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을 때고요. 조금 이제 좁혀가지고 양궁으로 들어오면은 양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뭐라고 할까? 셀러브레티라고 할까? 하는 경우는 바로 김진호 선수죠. 김진호 선수가 세계 선수권의 5관왕을 한 게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막 흥분을 했죠. 흥분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김진호 선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저보다 뭐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신기록을 나갈 때마다 했지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딴 적이 없고 아쉽게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1984년도 LA 올림픽에서는 김진호 선수가 유력했지만 사실 메달을 딴 거는 서양순 선수였습니다. 당시 고교생인 서양순 선수를 보고 저는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야 그렇게 잘하고 하는 그 다음에 노력했던 김진호 선수가를 눌렀다는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서양순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전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아주 신세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 이쁘게 나와? 하는 식의 나 이뻐? 하는 식의 인터뷰를 막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저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볼 때 선수들 인터뷰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면 선수들 노는 것 자체가 코치 이전에 윗세대 나이 더 먹은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
한자가 막 써져 있는 이게 어떤 문서인지 문건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3일 독립선언문입니다. 김희 독립선언문. 이 선언문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조선의 3대 천재 중 1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 3명 중에 가운데에 있는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은 명문장가의 아주 실제로 천재죠. 참고로 최남선의 왼쪽에 있는 분은 소설가로 유명한 이광수고, 약간 이제 머리가 벗겨진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임꺽정이란 소설로 유명한 홍명희라는 분입니다. 최남선은 이런 문장뿐만이 아니라 출판의 한국 최초의 현대적인 잡지를 만든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어 시간뿐만이 아니라 국문학 역사에서의 아주 빼어난 분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남선이 1890년생입니다. 90년생. 근데 최남선보다 한 세대 위에 1864년 생의 오세창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한자에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읽기도 힘든 이런 식의 서예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최남선 선생이 쓴 독립선언문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이 한문을 몰라서 큰일이야. 그러니까 천하의 문제를 지닌 최남선도 그 윗세대 사람이 볼 때는 한문 모르는 젊은 애들식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윗세대는 윗세대대로 마음에 안 들고 아랫세대는 또 아랫세대대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방일보에 할 때 요즘 것들 버릇없다 하는 당신, 반항 아이콘 X세대 아니었나요? 하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여기 이제 한 예로 요 옆에 있는 걸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는 그때 이유를 달 줄 몰랐고 또 절대로 달 수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후배들이 매사에 이유 다는 거 볼 때 너무나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겪은 것 같은 고생을 지금도 한다면은 후배들은 아마 못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야, 이 말을 언제 했을까? 요즘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1950년도에 입대를 한 사람이 1970년도에 입대한 20년 후배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월남전에 나가서 싸운 후배한테 한 얘기예요. 자, 월남전에 나간 후배들은 우리가 볼 때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그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대, 고생만 하고 막 이랬던 세대인데, 그 세대도 그 위에 세대한테는 야, 얘네들 우리 같은 고생 얘네들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12월 20일입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친구가 났어요. 배구 선수입니다. 부용찬이라는 배구 선수인데 수염맨이라는 걸로 유명한. 근데 이 부용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합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당시만 해도 선배들의 기합이 많았다. 혼자 몰래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다. 이 친구가 몇 년생이냐? 89년생입니다. 32. 근데 이 친구가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당시만 해도 하는 얘기를 79년생도 얘기를 했고 69년생이 또 후배들한테 야, 나 때만 해도 하는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99년생 사람들도 당시만 해도 내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나라의 그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한번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연도는 1, 2년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구분한 겁니다. 출생 시기에 따라서 한
1920년에서 1954년까지는 묻지 마라 세대. 야, 묻지 마. 묻지 말아도 될 정도로 나는 고생 많이 했어. 하는 거고요. 일제나 한국전으로. 아까 이제 베트남 파병도 가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요거를 55년에서 69년. 그 다음이 유명한 X세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주제인 밀레니얼 G세대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묻지 마라 세대로 할 때의 대표적인 분들, 우리의 정말 영원한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송혜 선생님이 묻지 마라 세대입니다. 그리고 박말래 할머니, 이런 분들 아직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계시죠. 베이비붐 세대로 제가 잡은 거는 이경규, 이영자, 그리고 X세대에 지금 한창 날리고 있는 유재석, 이효리 친구들. 봤을 때, 야, 제가 그렇게 뽑기도 했지만 우리 공중파나 방송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밀레니얼이나 G세대로 갑자기 제가 딱 생각난 친구는 얼마 전에 나온 BTS 춤 영상으로 유명해져 갖고 유퀴즈에 나온 우리 김정현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한 번씩 유퀴즈에 나올 때도 그 유퀴즈에 나올 때 김정현 학생이 나올 때 특집 이름이 뭐였냐? 테마가 어쩌다였어. 어쩌다. 그래서 야, 왜 우리 MZ세대는 어쩌다 이렇게 툭툭 나오기만 하고 계속 힘을 갖고 있는 거는 X세대 그 이후 윗세대가 되는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세대 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같은 세대지만 변해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광고회사도 쭉 다니고 제가 관여하고 맡았던 품목 중에 하나가 바카스였습니다. 바카스는 이미 이제 60년이 된 브랜드인데 바카스의 광고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30년 동안에 한번 1993년도에 나온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게 하는 걸로 해서 바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보다 소중한 내일이 지금의 피로는 산뜻한 기쁨. 바카스. 얼마나 피곤했어. 이봐, 젊은이. 피곤하지? 자,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그러니까 바카스 F 동아제약. 서로 아저씨가 도와주고 이 학생은 감사합니다 하고 훈훈하죠. 자, 이게 1993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요 근래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나를 아끼자, 나를 지키기 위한 필요회복제라는데 한번 보시죠. 목소리 되게 예쁘시네요. 네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뭐 얻어요? 네 고객님 저 주말에 바쁩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다. 네 고객님 저 여동생 없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네 고객님 저 아주 어립니다.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네네 고객님 막내딸입니다. 나를 아끼자 엄마. 바카스. 나를 아끼자 하는 거랑 20년 전만 해도, 아니 30년, 27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까의 93년도에 버스에서 조는 학생 같은 경우가 바로 X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50대에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요 광고에서 나오는 몇 살이야? 목소리 좋아요? 하는 식의 진상 손님이 바로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떤 세대의 특징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학생이나 선수들을 볼 때
아유, 젊은 애들 왜 이래? 이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 나이 때에 나는 어땠는지, 얘네들이 우리나라 애들이라 그런 거야? 아니야. 해외에 같은 애들은 어떤 건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세대는 누군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지만 그 세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냥 아유, 요즘 애들이 저 나이 어린 것들 왜 이래 하는 식으로 보면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갑질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Everybody, 누구나 언더독 to somebody. 누군가에게는 언더독이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을이었다. 그리고 또 을이라고 뭐라고 하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갑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역지사지를 다른 세대, 다른 나와 소통을 해야 하는 학생이나 후배나 아니면은 선수들 같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이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친구들 보면은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직장에서 많이 하는데요. 얘네는 되게 성취지향적이야. 뭔가 하려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게임만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성취지향되면서 게임 게으름뱅이고 떠돌이야. 회사도 팍팍 그만두고.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주의력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근데 게임이나 SNS 하는 거 보면은 몇 시간이고 해요. 그리고 되게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데 부모한테는 노예처럼 의존해가지고 집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나 모든 거를 바꾸려 하고 쉽게 떠납니다. 휙휙 떠나요. 30%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서 책을 내는 걸 보니까 책 제목을 봐도 야,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2년 전, 3년 전에 아주 많이 팔린 20대, 30대에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괴로운 건 싫다, 외로운 건 싫다 그러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그러고, 무례한 사람이지만 그들한테 웃으며 대처하라 하고, 그리고 또 하마터면은 열심히 살 뻔했다 하는 식의 말을 합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이런 식의 헷갈리는 이 친구들이 보면은 또 조금씩 약간 이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요 다음에 작년 같은 거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책들이 이래요. 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나 반응하지 않겠어. 그거 반응하지 않는 연습해. 그리고 참아주는 거 그만하겠어. 그리고 참는 게 난 죽기보다 싫어. 그래서 그럴 때 읽는 책이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랑 거리를 둘래. 거리를 두는 대화법. 그리고 아주 이 위에 나오는 게 아주 이거죠. 괜찮으니까, 나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 마. 그냥 가만 놔둬. 하면서 더욱 전투적으로 변한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얘기를 들어봤을 그런 책들. 90년생이 온다. 깃발 휘날리면서 쫙 달려오고 있죠. 그리고 자, 밀레니얼들이 반격을 한다 하면서 밀레니얼의 반격. 그러더니 더더욱 이제는 그냥 있는 것들 뒤집어 엎어버릴래 해갖고, 자, 밀레니얼이요, 386 시대를 전복하라. 요즘은 586이라고 하죠. 50대라고. 어쨌든 그 시대를 전복해버려라. 그리고 자, 세대의 유감이야. 386 세대의 유감. 386 세대한테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 너희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일부러 미필적 고의를 묻는다 하고,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당신들이야 하는 거를 확
꼬집으면서 얘기를 탁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세대에 대해서 대단히 전투적이고 이런 전복까지 하겠다는 혁명적인 경향을 띠면서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해진, 해외까지 알려지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BBC,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단어 나온 거 보면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너는 항상 틀렸어 하는 이 단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바로 꼰대입니다. 꼰대. 그래서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그런 꼰대라는 단어가 BBC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냥 이거 뭐 K 꼰대라고 읽어야 될까요? 하여간 이 한국의 유명한 단어로서 자리를 해외까지 알려지는 K 시리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약간 그런 식의 성향들이 나이 먹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를 1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본 게 있는데 딱 1년 전 이맘때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19일에 그 야구계에는 이만수 선수가 주최하는 이만수 포수상, 홈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좋은 상이고 하니까 김웅룡 감독이랑 그 옆에 있는 분은 뒷모습만 보이지만 정운찬 현재 KBO 한국야구협회 총재입니다. 그 분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김웅룡 회장이 예비 프로들한테 촌철살인 질문을 날렸다 하면서 언론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배들한테 따뜻한 질문을 던졌다. 신입 선수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 정도로 운동해서 안 돼 하면서 애정 섞인 질의를 했다. 조언을 해줬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데? 하는 게 느껴졌어요. 자, 기사 중에 보니까 김웅룡 회장이 기자가 아니어도 질문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더니 2가지만 묻겠다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냐? 오늘 화장했냐? 자, 이 얘기합니다. 선배와 꼰대의 차이가 뭐냐? 아니야? 아니요.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 것도 알려주는 게 바로 꼰대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안 물어봤는데요, 나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김웅룡 회장이 기자가 아니어도 질문할 수 있냐? 본인이 질문할 때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훅 나섰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화장했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화장할 시간에 야구에도 매진해라. 인물이 뛰어나도 야구 못하면 바보 같아 보이고 괴물같이 생겨도 야구 잘하면 멋있어 보여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도 외모도 경쟁력이라 해갖고 남자 문신 많이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때도 구찌를 입어야 되고 외모를 해야 돼요. 참고로 한국 남성들의 남성 화장품 시장 그 소비율이 2위에 거의 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된 지 한 20년 됐어요, 벌써. 이 정도로 외모 남성들이 신경 쓰고 있고 시상식이니까 당연히 화장하고 나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예전에 강남에서 저런 지소연 선수의 나이키 광고가 걸렸는데 우연찮게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은 저 광고 예쁘면 다야 하는 광고까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화장할 시간, 이 친구들한테는 화장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감독한테 예쁨 받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감독 생활 40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나 땐 말이야.
아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0년 뒤 어떤 선수가 될 건지 10년 뒤 그림을 지금 그려놔라. 그래야지만 될 수 있다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면접 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또 많이 해요. 10년 뒤에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10년 뒤? 여러분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고화성 씨가 나온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예요. 면접만 계속 보는데 5년 후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해주고 뭘 하도록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야 10년 후에 너 20년 후의 일을 위해서 지금은 뭘 해야 돼 하는 식은 아주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김웅용 회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꼰대의 여러 가지의 기준을 다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김웅용 회장님은 70대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40대, 50대 엄마들, 자녀들이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이게 MBC에서 한 프로에 나온 건데 자, 아빠는 변호사고 엄마는 대학 교수입니다. 너무너무 엘리트 부부예요. 그 엘리트 부부의 중학생 아들 둘. 얘네를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아빠가 서점에 같이 가갖고 수학 참고서를 해줍니다. 야, 아빠는 이런 거 다 그냥 막 암산으로 풀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엄마랑은 삼겹살을 먹는데 저녁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 야, 하우즈 삼겹살 이러면 very good 하는 식으로 미치겠죠. 그리고 이 둘째의 꿈이 게임 스트리머, 게임 유튜버예요. 게임 해설하는. 그랬더니 아빠가 유명한 변호사라 방송을 많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가 코치해 줄게 하면서 자, 아빠가 찍을 테니까 말이야 너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저도 막 등에서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데 제 아들내미가,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지나가면서 저걸 보고 성질을 빡 내면서 극혐 이럽니다. 진짜 극도로 혐오스러운 장면이라는, 극혐이라는 극혐. 이런 것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와 꼰대 차이 얘기했는데 어른과 꼰대의 차이를 정말 밀레니얼 G세대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몇 가지 짚어봤어요. 자, 꼰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른은 라떼를 그냥 사주는 분이 사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어른은 돈 많고 잘 베풀지만 꼰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댕이만 베푸는 사람이다. 어른은 생각의 근거가 객관적이니까 딱 제대로 얘기해요. 근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걸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한 가지 방법만 강요하는 이런 사람이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내가 이것만 쫙 해서 애들 말만 들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선배로서 그 다음에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 이 친구들한테. 수직적인 환경에서 자, 내가 위고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 하면서 수직적인 환경에서 잘못을 지적만 하는 거 간섭입니다. 제대로 된 피드백은 수평적인 환경에서 자, 내가 이렇게 네가 하는 거를 같이 보는데 하면서 너는 어땠어? 하는 식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후배는 선수들은 feed forward 앞으로 갑니다. 자, 아까 꼰대는 질문 안 해도 막 얘기하는 사람이고 선배는 물어봤을 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꼰대는 아니에요 그거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선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꼰대가 아니라 선배로서 피드백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는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런 부분입니다. 꼰대가 아니라 선배로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꼰대보다 선배를 원하는 구성원들한테 첫 번째, 대화의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대화 주도권을 독점해서 계속 얘기한다. 얘기를 뭐 한가 하고 싶은데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뒤에서 얘기합니다. 뒷담화로 가는 거예요. 블라인드,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들은 바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로 가게 돼요. 얘기를 독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들이 볼 때 이런 얘기해요. 제일 먹기 싫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제일 먹기 싫어하는 거 우리한테도 정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상명하복. 야, 선배한테 나는 라떼는 찍소리도 못했어. 이건 무슨 독점하는 거죠. 무용담. 야, 내가 말이야 이거. 그 다음에 깡 라떼. 깡. 야, 난 깡 하나로 다 했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옛날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대화를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다. 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는데 사실 이런 식이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 어떤 식이야? 뭐가 좋다는 거야? 야, 그런 느낌 있잖아. 이런 걸 얘기해. 그런 느낌. 아, 이건 뭐 느낌이 없어. 아이고, 뭐, 엣지 있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대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질문형으로 혼내는 경우 많아요. 야, 너한테는 그게 안 보이니? 이런 거. 넌 몰라?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것도 안 배웠어? 왜 이렇게 잘못 제작했죠? 이런 질문형을 자꾸 하다 보면은 대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 아니죠? 어느 순간 질문을 못 합니다, 후배가. 말이 칵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유, 내 떠나버려야지 하는 식의 그런 거를 부르는 상사의 습관성 헌 리스트라는 거를 직장 내일이라는 데 있는 친구들이랑 만들어 봤습니다. 야, 왜 퇴근 안 해? 퇴근하지 말란 소리죠. 이거 퇴근 안 해? 야, 서운하거나 불만 있으면 말해봐. 나 뒤끝 없어. 보니까 뒤끝 장렬이야. 아, 자, 물어봐. 다른 회사 똑같아.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 야,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 이럴 때 그냥 등에 쫙 소름이 꽂혀요. 야,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내가 말해야 될 때 진짜 참을인자 3개 쓰면서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차라리 또 좋을 수가 있어. 때로는 말하지 않는다. 옛날에 기생충 포스터에 보면은 이렇게 탁 어떤 범인들 뭐 이렇게 하는 듯이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이 누가 왜 눈을 가렸어요? 했더니 그게 몰라요. 그래픽 디자이너님이 하신 건데 전문성이 없다면 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실력을 올리고 책임감을 더 해주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 전화 폰 포비아라고. 전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통계 수치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통계 수치에서 제일 자기가 무서운 신입사원들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 전화벨을 울리는 순간입니다. 전화
이 친구들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고 메신저로 소통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대면, 야, 차 한잔 해. 이거 자체가 더 무서울 수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하지만 비면, 디지털 화면을 활용해라. 디지털에서 만나라. 하는 거고요. 친구들이 지금 공정함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역할이나 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보다 보면은 보상, 공정하지 못한 보상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학생이 조별 과제를 극혐, 제일 싫어하는 이유 하나는 프리라이더. 아무 짓도 안 하고 거기에 얹혀가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리하다 싶게도 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꼰대와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학 내일에서 만들고 이 양궁협회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현대차 그룹이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현대차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르르르 꼰대 성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꼰대 유형을 8가지로 해놓고 내 꼰대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르르르 꼰대 성향 검사라는 거 여기에 이제 성향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성향들이 나옵니다. 만취한 장비. 야, 회식이지 뭐. 야, 모여서 우리 하나 같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 밑에 애들이 다 있어요. 아부가 필요해. 칭찬 멘트 외워주고 아부가 정말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눈 밖에 놔버려. 이런 망원동 나르시스트. 제가 망원동 나르시스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이런 취향, 감성이 있으니까 그냥 맞춰주는 척해 하는 식이고 투머치 토커, 박찬호 같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라 하는 식의 이게 8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시간 남으실 때 꼭 르르르 꼰대 테스트 요거 검색어로 치시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하는 거를 보시고 나서 그러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보겠고 친구들이 보겠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 이 체크를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꼰대로서의 나의 어느 정도 등급인지까지 보고 오늘 이제부터는 5가지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갈 거야, 뭐가 유행할 거야, 어떤 행동 성향을 보일 거야, 내년까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농심에서 나오는 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새우깡이죠. 깡이 몇 가지 깡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깡은 원래 4개였어요. 새우깡,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양파깡, 감자깡이 있고요. 고구마깡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20몇 년 만에 5깡이 완성됐어요. 한 깡이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코리안 시리즈 야구 할 때 캐처 뒤에 제일 크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펜스에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옥수수깡이 나와가지고 1일 5깡이란 게 예천여중 도혜님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명륜초의 왕유진님도요. 감사합니다. 1일 5강이 딱 완성이 됐는데 1일 5강이 완성되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뭐였냐 하면은 우리 잘 아는 이 비에
깡이라는 노래가 2017년에 나왔다가 새롭게 이 사람들한테 이 버즈,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막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냐 하면은 작년도 11월 말에 어떤 여고생이 17년에 나왔다가 욕만 진탕 먹고 사라졌던 비의 깡 노래를 자기가 춤추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무려 몇백만 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야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루에 3깡은 해야지 1일 3깡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이런 옥수수깡으로 1일 5깡을 완성. 우리 명륜초 왕유진 선생님이 맛있다고 하는 옥수수깡까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은 또 웃긴 것들이 자, 내가 태어난 지 7,654일 되는 날이라 기분이가 좋아서 기프티콘 보내드려요 한데 7,654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냥 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또 제가 지금 68.8kg인데 다이어트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이거 보통 한 자기 팔로워가 10만 이상은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냥 나도 내가 아는 소수라도 영향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 나도 영향을 받고 하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거를 즐긴다 해서 첫 번째 이 친구들은 영향 자체를 그래서 인플루언서블 세대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게 콱 눌러서 수동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뭔가를 너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해봐 하는 것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올 한 해 아까 이제 X세대의 대표로 유재석과 이효리를 얘기했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특히 여기 나온 유산슬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가 무진장하게 바뀝니다. 사람들의 가수로는 유산슬 그리고 또 하프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춤추는 이 트리오의 유드래곤이 되기도 하고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예전에는 잠깐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세계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로 완성을 해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부캐라고 얘기합니다. 내 본래 캐릭터가 있지만 내 부차적인 캐릭터 그리고 그거를 상당히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집어넣는다.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빙그레우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해가지고 내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빙그레우스 자체의 성격은 어떻게 되고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보면은 아까 꼰대 테스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성향 테스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MBTI를 비롯한 캐릭터를 잡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무슨 팸, 양궁 팸, 양궁 패밀리 하듯이 양궁 팸, 남천 팸, 남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딱 만들고 이들이 거기에 과몰입하면서 그들만의 세계관, 국회, 남천초등학교 멋있게 만드십시오. 그런 세계관을 쫙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자신네들의 컨셉으로 잡으면서 친구가 되는 나이를 떠나가지고 취향에 맞는 컨셉트, 캐릭터를 만들고 그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막 컨텐츠를 만들면서 소통하는 그런 컨셉친이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너무 큰 목적이 아닌
하루에서도 조그만한 발전들을 만들고 루틴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예전에 내 자신을 개발하고 하는 거랑 달라요. 자, 자기 개발에서 이제는 자기 관리예요. 나를 뭐 확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그 다음에 향상심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심. 항상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이들은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고 그것들을 관리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목표를. 그래서 아마 소확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 소확성이라는 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선수들 지도하고 하면서 많이 하실 겁니다. 너무 큰 목표가 아니라 작게 잘라가지고 그거가 루틴 속에, 일상 속에. 그리고 그 루틴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성취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야 될 대상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큰 대의가 아닙니다. 김민경이란 친구가 아주 요즘 그게 뭐죠? 운동뚱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녀석들에 막 나오면서 요즘 운동에 아주 엄청난 이 재능을 가진 걸로 유명한데 이 친구가 내가 왜 운동해?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식의 나만의 그런 목표,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잠깐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를 어느 세대가 왜 가장 좋아하는가 하는 거를 작년도에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어라? 하는 게 쭉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나이들이 먹을수록 BTS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이 먹을수록 BTS 노래 아는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좋아하는 거는 더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보니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팬들 리액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보니까 BTS를 되게 좋아해. BTS 보고 좋아하네 해서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는 BTS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Z세대 같은 경우 G세대는 40% 이상이 얘기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관심이 많아요. 18%, 17%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크게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루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력, 항상심, 루틴, 그 다음에 작게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챌린지, 이게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조그만 챌린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과, 성취,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챙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해서 이들의 하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괜찮은 일상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안전, 그 다음에 내 주변 사회의 생태계,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들의 어떤 소비 생활 같은데 경제 생활에 세 가지 키워드는 중고 마켓 많이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힙하고 트렌디, 예전같이 중고 그러면은 야 이거 후진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힙하고 트렌디한 중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사라졌던 동네의 로컬의 맛, 우리 동네의 맛, 어느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캐치하는 것, 로컬하고 마지막에 이들은 재테크에서도 아주 뛰어나다 하는 것들을
그런 중고, 로컬, 재테크. 재테크도 크게 대박 노리고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소하게. 뭐, 우수리 금액 남은 거 가지고 계속 모아서 10,000원 만들고 20,000원 만들고 그래요. 소확성이 여기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주지 말아라 하는 거고, 하나 이제 지나간 것도 다시 깨어나서 하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하나가 궁금해갖고 전 남친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문자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면은 야 진짜 오랜만이다. 파란색으로 나온데 여자애가 그러죠. 그랬더니 남자가 진짜 오랜만이네. 나 그냥 뭐 지금 폰 하지. 그랬더니 쭉 하면서 물어보는 게 야 토스트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좀 물어봐. 얘기해줘. 했더니 이제 남자가 블루베리 잼 발라서 렌즈에 10초 이렇게 했더니 야 크림치즈 어디 건지 물어보더니 진짜 미안한데 빵은 구워서 해? 하니까 남자애가 야 너 진짜 다시 사귀자는 게 아니라 이 빵이 목적이었구나 하고 여자애는 감사 토스트에 구워서 한다니까 이게 꾸준장하게 히트를 치고 알려지면서 실제로 GS에서는 남자친구 샌드위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도 이야기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면은 가치 자체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세컨슈머라는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대안, 어디에나 대안은 있는 거예요. 대안을 찾아서 즐길 줄 아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대안을 찾아갖고 하시고 이를 또 하나 보면은 이건 뭐 유명한 퀴즈입니다. 자, 부장님 저 회식이 싫어요. 이들과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올바른 대처법은 뭐냐? 볼링장 문화회식을 한다. 20대끼리만 모여서 함께 한다. 무조건 9시에. 요즘 같은 때는 뭐 안 그래도 9시에 끝내죠. 끝내고 집에 간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회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이 친구들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야 이거 해줄게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는 싫어하는 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타다 같은 경우에 타다가 그만큼 그래도 법률 해석이 나오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히트를 칠 수 있는 거는 뭐를 안 해줘서 한 거예요. 말 걸지 않는 게 제일 커요.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들 존중해줘라.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오실모라는 게 있어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실모의 회원수가 10만입니다. 10만 명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식당에서 알아서 오이를 싫어하는 분은 미리 빼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식의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는 하고. 그래서, 자, 유단을 떤다. 착하게. 그리고 이런 해시태그 같은 걸로 SNS에서 함께 연대한다. 그러면은 정말 갑자기 크게, 작은 일도 크게 돼요. 그래서 소소한 거,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게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싫어하는 거를 했을 때 그게 해시태그로 큰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뭐든지 끌어올리는 그런 근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은 나도 피해 입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끼치지 않게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나는 착한 유난을 떤다. 해서 이들의 이런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선한 오지랖 이런 거를 잡았습니다. 양우협회에 와갖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선한 오지랖 같은 경우가 많이 발휘되는 그런 것들로 저는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도 바라지 않고 그래 선의를 베푸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2012년에 이게 런던 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양궁 선수들의 이런 보호대가 보면은 바가지 머리라고 돼 있어요.
바가지 머리에서 그게 이제 미용용품 하는 데에서 이게 TV에 이렇게 오래 잡히고 이럴 거라고 이걸 노리고 저것들을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 말라위의 양궁 꿈나무 후원은 저거의 다큐를 만든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라위에서 박영숙 선수가 코치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크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진짜 오지랖으로 하는 것들이 양궁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작년에 똑같은 날에 똑같이 트렌드 컨퍼런스 하는 곳을 두 군데에 참가를 했습니다. 하나 되게 젊은 친구들이 왼쪽에 뉴데일리 나온 데가 젊은 친구들 나온 거고, 하나 좀 나이 든 양반들이 왔어요. 아, 얘네의 차이를 보니까 얘네들은 먼저 저지르고 확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플랜해요. 근데 옆에 나이 먹은 사람들 보니까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아까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 했죠. 기생충. 기생충에 보면은 이게 자막이 영어 자막밖에 제가 이렇게 못 봤는데 이 친구가 그거죠. 아빠, 졸업 성적 증명서 위조해갖고 갖고 가면서 나는 이게 위조나 중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난 이 학교에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했더니 꾀죄죄 추레한 모습으로 아빠인 송강호가 나오면서 얘기하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쫙 저지르면 그게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년도 우리 아주 큰 올해 있어야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되고 또 내년도 불투명한 그런 올림픽 큰 거를 앞두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오늘 뭐 말씀 들으신 거나 생각한 거 계속 속으로 이 계획만 여러 가지 계획도 잡으시지만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두 플랜 하시는 그런 2001년 되고 큰 결실들 맺기 바라면서 오늘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